오토바이의 새로운 개념 대림 혼다 텍트. 너를 처음 보는 순간 텍트 가볍게 떠나고 싶어. 사랑의 스쿠터 텍트.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125cc 입문 바이크 드디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매뉴얼 바이크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의 매뉴얼 입문 바이크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쿠터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125cc 오토바이 제조사별 추천 리스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매뉴얼 바이크는 조작이 어렵고 변속기가 없는 스쿠터 모델 구매 예정 중이시거나 여자친구랑 같이 뒤에 타고 과연 나에게는 어떤 스쿠터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마찬가지로 신차 가격, 중고가, 부품 수급, 추천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상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쿠터를 고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비, 내구성, ABS 유무인데요. 첫 번째로 125 스쿠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쿠터는 우리의 일상에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이동수단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125 이상 스쿠터들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포기하고 그 대신 전자장비와 각종 편의 기능이 좀 더 많죠. 하지만 CC가 높기 때문에 소모품 가격과 연비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25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회사들은 스쿠터를 만들 때 연비를 상당히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125cc 스쿠터를 고를 때 이 연비는 유지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스쿠터의 연비의 평균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가 높다는 것이 바로 기술력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내구성인데요. 이것은 다수의 중고 매물이 많은지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만 내구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스쿠터를 고를 때 이름이 들어본 적 없는 중국산 스쿠터나 가격이 제일 저렴한 스쿠터를 먼저 찾게 되는데 그런 스쿠터들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 회사는 스쿠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다음 생산 제품에서 커버하는 그런 식의 진화를 반복하면서 모든 면에서 더 스마트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ABS 유무인데요. 이것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125에 무슨 ABS냐, 없어도 된다, 본인이 천천히 방어 운전하면 된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ABS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무리 본인이 운전을 잘해도 돌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체감하게 됩니다. 그때 ABS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않지만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잡았을 때 ABS가 개입해 나눠밟기 때문에 바퀴가 락이 걸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슬립이 위험해서 조금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BS가 있는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스쿠터를 입문하시려고 제 방송을 보시는 형님들, 기존에 스쿠터를 보유하게 계신 형님들, 저 김대장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바이크 라이프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X 125입니다. 2021년부터 풀체인지된 이번 MX는 유로5 대응으로 좀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MX는 야마하 라인업 중에서 소형 프리미엄 스쿠터를 지향합니다. MX 125는 시장에서 판매된 전체 야마하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2,000대의 판매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야마하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스쿠터로서 첫 출시부터 ABS 2채널을 달고 나왔다는 게 장점이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TCS 트랙션 컨트롤이 장착이 됩니다. 스스로 노면을 읽고 위험 요소를 감지해 슬림 확률을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기존의 키 방식에서 스마트 키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존 상업용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물론 스쿠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스쿠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화 장치도 LED 라이트로 변경되고 나서부터 야간 주행 시 운전자의 안전이나 시야 확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MX는 PCX와 다르게 거칠고 와일드한 느낌의 스쿠터입니다. 초반 토크가 좋으며 도심에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답답하지 않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21년 1월 현재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곧 출시하게 되는 MX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차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작에서도 밀리지 않은 20년식을 기준으로 시세와 도표를 작성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신차 가격 395만원, 중고 가격 250에서 300, 시트고 765, 부품 수급상, 디자인상, 난이도 하, 추천도 상입니다. 두 번째 스쿠터는 이미 정말 유명하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쿠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스쿠터, 바로 PCX 125입니다. 이번에 PCX도 MX와 함께 풀체인지를 해서 출시하게 되는데요. 21년 1월 19일 현재 혼다 공식 홈페이지에 PCX가 떴습니다. 신차 가격은 434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기존의 405만원보다 금액이 30만원가량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외형은 물론 여러가지 편의 기능과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125cc 스쿠터 가격이 이제 점점 쿼터급 중고 가격과 같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PCX에도 드디어 ABS 1채널이 추가되었고 연비면 연비, 내구성 하나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스쿠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1년식이 정식으로 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물량이 많지 않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차 가격 434만원, ABS는 선택사항이고요. 중고 가격은 아직 안 나왔고 시트고는 764, 부품 수급 상, 디자인 상, 난이도 중, 추천도 상입니다. 세 번째 바이크는 혼다의 벨리 110입니다. 벨리의 특징은 시트고가 낮고 누구나 타고 내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264만원인 것이 장점이고 원래는 상용을 엄두에 두고 만든 스쿠터입니다. 벨리는 짐칸이 있는데 적재량은 60kg으로 준수한 편입니다. 스쿠터를 입문하는 입문자들이나 배달 가맹점 사장님 또는 소규모 짐들이 항상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스쿠터입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드럼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제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벨리의 인기는 높아서 제주도의 수많은 오토바이 렌트 업체들도 선택한 스쿠터입니다. 그만큼 관리만 잘해준다면 부담없이 타기에 좋은 스쿠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품 수급도 양호해서 어디 센터를 가든 빠른 수리가 가능합니다. 신차 가격은 264만원, 중고 가격 150에서 200, 시트고 710, 부품 수급 상, 디자인 중, 난이도 하, 추천도 중입니다. 네 번째 바이크는 어드레스 125입니다. 어드레스는 이미 스프린트 스쿠터 중에서 인기가 높았던 모델인데요. 몸집이 작기 때문에 도로 어디는 빠져나갈 수 있고 가벼움은 물론 토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즈키 특유의 날카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동급 마력 최고 출력인 9.4마력을 소유하고 있고 부품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어드레스는 V125SS 시리즈로도 파생되지만 125cc 동급보다 높은 출력 그리고 안정감 있는 발판 또한 비상시 킥 스타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뼈대가 깊은 스쿠터이자 400만원대를 호가하는 혼다와 야마하의 스쿠터보다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스쿠터입니다. 앞 브레이크는 디스크이지만 뒷 브레이크는 드럼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제동력 관에서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PCX에 대항하기 위하여 상용으로 많이 보이는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 259만원, 중고 가격 150에서 200만원, 시트고 745, 부품 수급상, 디자인상, 난이도하, 추천도 상입니다. 다섯 번째 스쿠터는 야마하의 큐빅스입니다. 개인적으로 MX와 더불어 큐빅스를 뽑은 이유 또한 가격 경쟁력과 디자인입니다. 큐빅스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둥근 형태의 디자인으로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라인업입니다. 아마 큐빅스를 잘 모르시거나 도로에서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큐빅스는 125cc 블루코어 엔진이 들어간 가변 밸브 적용 모델입니다. ABS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12인치 타이어지만 타이어 폭이 140 정도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큐빅스에는 핸드폰 충전과 홀딩이 가능한 수납박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차 가격 299만원, 중고 가격 180에서 250, 시트고 775, 부품 수급 중, 디자인상, 난이도 하, 추천도 중입니다. 여섯 번째 스쿠터는 크루심 125입니다. 크루심 125는 빅스쿠터입니다. 크루심은 보이저로 유명한 SIM사에서 개발한 스쿠터인데요. 125라기에는 다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스쿠터들에 비해서 타이어 사이즈도 전륜 120, 후륜 140이기 때문에 쿼터급 스쿠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 크루심 125는 300과 같은 차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크루심 125의 주행 성능은 상당히 준수하고 조용한 엔진 필링을 보여줍니다. 테스트 주행을 해보았을 시 시내에서 부족함 없이 잘 달리는 스쿠터였습니다.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하였고 브레이크 성능도 우수하며 혼다의 PCX보다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 싶은 기종입니다.
단점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튜닝 파츠가 적고 부품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으며 SRM 특성상 부품값이 혼다나 야마하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고 텐담을 주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장거리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주행으로 인한 피로도가 적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스쿠터입니다. 신차 가격 479만원, 조금 비싸네요. 중고 가격 350에서 400만원, 시트고 750, 부품 수급 중, 디자인 중, 난이도 중, 추천도 중입니다. 마지막 스쿠터는 혼다의 나비 110입니다. 나비 110은 스쿠터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외형은 MXX와 크기도 비슷하고 미친 가성비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공랭 엔진을 채택하였으며 브레이크는 앞뒤 드럼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혼다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스쿠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비도 분명 장점은 존재합니다. 가벼운 무게, 높은 연비, 저렴한 유지비, 스쿠터가 갖추는 3박자는 전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며 커스텀 파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커스텀을 하기 위해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량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오로지 디자인만을 위해서 구입하는 라이더들도 많으며 중국산 스쿠터를 사느니 차라리 나비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나비는 희소 가치도 있으면서도 본인이 MXX를 타고 싶으나 매뉴얼에 자신이 없고 합리적인 가격에 스쿠터의 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신차 가격 189만원, 중고 가격 70에서 130만원, 저렴하죠. 시트고 765, 부품 수급 중, 디자인 중, 난이도 하, 추천도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쿼터급 바이크 추천 리스트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